Welcome back to my channel. This is Coin Nomad. 안녕하세요. 코인 노마드입니다. 코인게코의 마켓캡 2.18조 달러, 9% 상승의 비트코인 48,131달러. 비트코인 41,000이 깨지느냐 마느냐, 올라갔다 내려갔다 힘드셨죠? 그런데 어느 순간에 상승했다. 상승의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락할 거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죠. 쿠반 바코가 트위터에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비트코인 가격 어떤 게 먼저 갈 것인가? 39,000달러를 갈 것인가? 45,000달러를 갈 것인가? 이거를 했을 때 5,000명이 넘는 사람이 투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는 41,000이었다. 그래서 41,000이었을 때 우리가 하락한다, 상승한다 라고 했을 때 사람들은 하락을 더 많이 선호했다. 64.5%가 하락, 35%가 상승. 제 채널에서도 비트코인 최저점을 설문조사를 했는데 45%가 긍정적인 대답을 하고 나머지 분만 28%, 16%, 6%, 5%, 즉 55%는 41만 밑으로 갔다. 아까 보여드렸던 쿠반보다는 제 채널을 보시는 분이 더 정확했다. 아직은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긍정적으로 보면은 하락을 할 수도 있지만 상승하는 쪽이 대세인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합니다. 비트코인이 상승한 요소 중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한 가지 보면 9월 한 달 월봉 캔들이 클로즈 할 때 하락보다는 상승을 선호했기 때문에 그 누군가 움직이는 사람이겠죠. 상승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10년 국채 수익률을 봤을 때 상승한 거를 미리 알았기 때문에 상승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상승보다는 하락을 점쳤는데요. 이 차트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41,000이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41,000에서 상승했죠. 반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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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더블 반등. 닫기도 전에 W자를 만들고 반등했죠. 엘리엇 파동으로 보면은 자 1파, 2파, 3파, 4파, 5파 됐을 때 트레이더들은 여기서 숏을 칩니다. 즉 하락을 베팅을 하죠. 여기 하락을 어떻게 베팅을 하냐? 하락 베팅할 때 스탑 로스를 하는 거 아시죠? 혹시나 상승하면 여기서 끊어서 손실을 최대한 줄인다. 하지만 여기서 예상대로 하락을 한다면 엄청난 수익률을 얻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락을 점치지 않고 숏을 치지 않기 때문이죠. 그럼 어떠한 결과가 일어났냐? 트레이너 한 분이 올려주신 겁니다. 지난번 거 125배를 걸었죠. 선물 시장에서 1159%. 반등하고 상승했을 때는 롱해서 다시 4,500%, 즉 1억으로 16억을 3시간 반 만에 벌었습니다. 이런 현상이 일어나죠. 이거는 이제 기관들이나 아니면은 전문 트레이더들이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상승할 것을 알았냐? 물론 상승하지 않을 것이라고 한 사람도 있지만 상승할 것이라고 한 사람들은 큰 것을 보면은 비트코인 차트입니다. 잘 아시겠죠? 1파, 2파, 3파, 4파, 5파, ABC파, 그리고 상승한다. ABC파인데 C파에 도달하지 않고 여기서 약간의 어센딩이 아니라 이건 디센딩입니다. 밑으로 가는 건 디센딩은 주로 상승을 말할 때입니다. 내려갔을 때 이걸 채널을 뚫고 내려왔다. 정확히 상승했다. 다시 내려갈 수 있습니다. 내려가서 반등해서 이 추세선을 딛고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일단 큰 틀을 보면은 비트코인 선물 차트이긴 하지만 엘리어트 파동을 여기에도 대응할 수 있고 또 여기에도 대응할 수 있다. 자, 오늘은 차트 위주로 좀 가겠습니다. 미국의 달러를 유지시켜 주는 것은 유로입니다. 미국 달러를 볼 때 DXY 차트를 보는데, 자, 미국의 달러를 유지시켜 주는 게 유로라고 한다면은 유로가 달러 인덱스에서 50%, 60%를 차지하죠. 유로를 이끌어가는 것은 독일입니다. 독일의 이자율 변동과 최근 인플레이션율을 비교해 봤습니다.
ECB는 유럽 전체를 말하고 독일의 인플레이션을 말하는 거죠. YOY. 유럽의 이자율은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0%입니다. 지속적으로 이자율은 낮아졌다. 0%로 수렴할 수밖에 없는 화폐 시스템이라고 제가 일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그러면 인플레이션은 어떤가? 2021년 독일의 인플레이션 8월달 3.9%에서 0.2%나 상승한 9월 인플레이션은 4.1%입니다. 인플레이션 2.5%가 일어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죠? 전쟁도 일어날 수 있다. 그래서 페드의 파월 의장은 2.5%를 넘는 것을 말하기를 두려워했죠. 2% 안으로 2023년까지 묻겠다고 하는데 미국도 만만치 않습니다. 엄청난 독일 인플레이션 현재 4.1%, 이거에 준하는 게 2008년도 금융위기 때 3% 좀 넘었죠. 4% 근접하지만 지금까지 높진 않았습니다. 이전에 오일 쇼크 있었을 때는 물론 이거보다 더 높았습니다. 자, 독일의 전기료가 급속도로 상승했습니다. 독일의 위기가 찾아왔는데 전기료 올라가는 게 무섭다고 합니다. 풍력 발전을 이용하다가 바람이 멈추면은 그 지역 사람들은 전기료를 10배가 오르는 것이 선진국의 현실입니다. 원자력을 안 쓰면 풍력 발전이나 다른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하다 보면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게 인플레이션과 맞물려서 엄청난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이더리움 차트를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가격은 3292선을 깨고 올라갔다. 이더리움은 전 고점을 어느 순간에 깰 것으로 보고 탄탄하게 지지를 2950에서 받고 있습니다. 이번 장을 이더리움이 한 번 더 끌 수 있다, 이런 이유를 찾아보면은 이더리움이 최고치보다 23% 정도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교환 플랫폼에서 이더리움 공급이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가격 상승이 일어날 수 있다. 사상 최고였던 데 비해서 현재 거래소에서 300만 개 정도 감소한 상태이고, 런던 하드포크 때 활성화한 데 이어서 네트워크에서 처리되는 트랜잭션 수를 기준으로 연소시키는 디플레이션 메커니즘을 구현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10억 달러 이상의 이더리움이 이 방법을 사용해서 연소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7일 동안 교환 플랫폼에서 사라진 이더리움의 개수는 17만 개이고 30일 동안 총 117만 개의 토큰이 연소되었기 때문에 이더리움은 계속 공급이 줄어들고 있다. 가격 상승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고점 넘는 거는 시간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래간만에 비체인 차트를 보겠습니다. VET, 이 비체인은 하락의 끝에서 상승을 이어가고 있는데, 엘리아 파동으로 보면 1파, 2파, 3파, 4파, 5파까지 최고점을 찍은 후 다시 A, B, C파형 찍고 1파를 시작하려는 것처럼 보입니다. 저도 계속 지켜보고 있는데 1파에서 2파 정도 하락한 뒤에는 매수 관점으로 봐도 괜찮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비체인을 지금까지 잘 가지고 있다가 하락하고 상승하고, 하락할 때 일정 부분 매도한 후에 향후 비체인이 중국 관련 코인이기도 하기 때문에 언뜻 비체인에 대해서 방송을 못 드렸는데 0.06 그리고 0.08까지 해서 현재 비체인 가격은 10센트 정도 되었다. 현재 10센트인 비체인이 한 0.08 정도 될 때는 매수 관점으로 한번 생각해 봐도 좋다, 이렇게 생각해 드립니다. 칼다노 에이다를 보면은 지속적으로 전 고점이 낮아져서 이렇게 트렌드 라인을 형성했는데 트렌드 라인을 깨고 올라왔습니다. 2.46을 깨고 반등해서 다시 지지를 받고 2.8까지 간 후에 다시 하락, 그 다음에 뚫고 가면은 3불을 넘는 그런 시나리오가 곧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마지막으로 솔라나는 60불까지 갈 것이다. 그 다음에 90불 선에서 매집할 것이다. 150선이 마지막이다 라고 했는데 120불 찍고 150불 상승했습니다. 한 번 더 파동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
매수 시점이 120달러 정도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코인 노마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